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가 일단 금요일 날에 1.4% 상승 마감이 됐는데 월요일 날 좀 빠지겠죠. 자,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겁니다. 미증시가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그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미증시가 하락했다는 건 나스닥이 빠졌다는 거고, 나스닥이 빠졌다는 건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이 정도 조정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지 않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빠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서 들어온 조정이다. 그쵸? 그리고 정확하게 라운드 가격이죠. 1000달러를 앞두고 차익성 매물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끝일까? 그쵸? 이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테마주다 이런 거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다음 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무언가 뭐 HBM 어쩌다, 뭐 AI 반도체 어쩌다 이런 이야기도 살짝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로 수익을 내왔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화면이 깜빡거리고 있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지금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매매한 결과 내 계좌 수익률은 590%다. 자, 근데 이때 구간에 시장 수익률은 사실상 뭐 강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제 수익률은 왜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냐? 한 가지밖에 없죠.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도주를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률을 깐 건 손실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 종목을 보니까 AD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제가 매매한 타점이 나오는 그런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제가 매매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반도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매매한 결과 어떻습니까? 11%의 수익을 내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그쵸, 또 매수를 했고 금요일 날까지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신고가 매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려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여기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3월 8일 AD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그쵸, 종목이 다 나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밑에 뭐 시그네틱스도 있는데 뭐 다 똑같이 반도체 종목이고요. 이 위에 보면 3월 7일 날 그쵸, 목요일 날입니다. 엑시콘, 사피엔 반도체, 금양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됐는, 엑시콘도 반도체 종목이고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도 뭐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AD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 뭐 나중에 할게요. 자, 엑시콘 먼저 보겠습니다. 엑시콘도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의 매매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제가 2월 한 중순 정도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14.78%. 그쵸? 3월 7일 날 매도한 결과 14.78%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고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사피엔 반도체가 있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 신고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그럼 신규 상장주라는 건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신고가 매매하는 건 매물 소화가 다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규 상장주도 당연히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어떻게 돼요? 아직 매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던 게 12월부터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12월 달에 확인을 하더라도 그쵸? 1월 매매해야 되고 2월 달 당연히 매매해야 되고요. 전 지금까지 매매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피엔 반도체도 포함이 된다. 매물대가 없으니까. 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그런 결과 그쵸 2월 달에 27% 1박 2일 걸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쵸 지나온 주간인데 지나온 주간에도 정확하게 제가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저가를 어떻게 운 좋게 잡은 게 아닙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17.9%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그쵸?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전부 다 반도체고 AI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 그쵸? 딱딱딱 매수 한 3일 들어갔고요.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의 수익 그쵸?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죠.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돈은 안 받는데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딱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얼추 내용이 다 끝났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한미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지 알겠죠? 한미반도체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다른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도주니까. 그쵸? 주도주의자, 주도 업종이자 그쵸? 주도 섹터에서 대장주죠. 대장주가 살아있지 않으면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다 죽게 마련이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 그 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빠졌죠. 그쵸?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추세가 끝나는 건가 아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추세가 아예 끝나고 작살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나 HBM 관련된 내용 있죠. 그쵸? 이런 내용이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나요? AI에 대한 부분, 그쵸?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안에 HBM이 들어가는데 쪽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쵸? AI 시장 자체가 아예 그냥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AI 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지려면 지금 뭐 사실 이거를 뭐 생각할 수가 있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선반영을 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선반영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실적을 볼게요. 보세요. 1100억. 340억. 그쵸? 실적이 이렇게 역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23년도부터 이런 식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쵸? 한 10,000원 정도부터 지금 한 10만 원을 넘어섰어요.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죠. 역성장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는데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개화 시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장산업이라고 합니다. 성장산업의 분류는 두 가지예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거나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갔었던 건 뭡니까? 2차 전지. 그쵸?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가 같이 들어왔죠. 근데 AI 쪽은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한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들었고 AI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죠. 이쪽으로 붙기 시작했고 대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와 있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버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쵸?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최대한 빨리 처리를 했을 때 그쵸? 더 좋은 결과를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예 끝나야 된다고요. 지금 뭐 어떤 뭐 재료를 갖고 와서 AI는 끝이다.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기에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독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 중에서 한미반도체는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단독으로 동작할 수 없습니다. GPU가 돌아가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장착이 되어야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장착이 되는데 필요한 게 한미 반도체의 장비예요.
그러면 그쵸?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건 실적이에요. 그럼 그 실적치를 기반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하이닉스 실적으로 넘어오고 하이닉스에서 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HBM에 대한 실적일 테니 HBM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한미반도체에 대한 장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삼성전자는 아직 여기 못 꼈어요. 큰 틀에서의 답은 다 나온 겁니다.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이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한미반도체는 HBM 장비를 만들고요. HBM은 하이닉스에서 제작을 하고 하이닉스는 그쵸?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여기서 완전히 급락 나와서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의 잡주처럼 주가가 작살이 날라면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주가가 작살이 날라면 AI에 대한 그런 산업 자체가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정도의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기 위한 그쵸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반도체와 바이오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그 기준치가 가격이라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는 게 사피엔 반도체. 그쵸 매물 소화를 다 이뤄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뭐 네페삭 처음부터 보면 어보브 반도체 올해 들어서 매매한 내용입니다. 신고가 확인하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 그러죠. 반등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21% 수익. 그쵸? 뭐 다른 거 봐도 마찬가지예요. GST. 제가 1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매매해온 결과 7%, 21% 수익. 21%는 이번 주에 나온 수익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코세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11%, 3% 수익. 그쵸? 그리고 뭐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신고가 확인하고 상한가 한 방 먹고 다음날 매도했을 때 32% 수익.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했을 때? 신고가 구간에 있었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준이 있겠죠. 그게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고 정말 내가 파악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뭐 어디 이하에서 잡으세요 그런 내용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좀 무리합니다. 그쵸. 어디 이하에 딱 갔는데 그게 추세가 이탈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추세가 이탈하는 상황에서 뭐 상황 뭐 이런 뭐 관련된 상황이 좀 뭐 바뀌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이런 내용들 엑시콘 사피엔 반도체 그쵸. 장 시작 전에 가격대를 체크해서 내가 2주일 안에 털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막 손절만 하고 있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예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바뀌니까 그렇다 치고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2주라 그랬죠. 2주를 넘기면 안 돼요. 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고 이 내용이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가격을 잘 잡아서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고 내가 상황 봐서 매도 잡는다. 언제? 하락을 확인하고 이 끝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수익을 꾸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그쵸? 이게 끝입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끝난 미증시에서 하락했지만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쵸 월요일날 하락하더라도 매도할 필요가 없다. 왜? 선반영 받았었던 가격에 대한 그 되돌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 내가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주도주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주도주까지 우리가 이게 주도주였구나라고 판별하는 것까지는 실제 나와봐야 되지만 그 첫 번째 단계, 그쵸? 시세가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렸죠. 저가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쵸? 올라가면서 내가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고 여기까지 보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가 된다.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이어갈지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